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뵙네요. 네, 다시 뵈서 반갑고요. 이제 아마 길 가다가 저를 보시면 같이 아는 척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보셔가지고. 오늘 장시간 여러 가지 세션들을 굉장히 경청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30분 정도 제가 다이나모DB에 대해서 팁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는 이제 사례 발표를 고객분 중에 한 분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 게이밍 고객분들은 다이나모DB 또 저희 다른 서비스들을 많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모DB 내용 중에서 다이나모DB로 게임을 개발할 때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인덱스가 존재하는 건 알고 계신데 그렇게 아직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DB 스케일링이 있는데 지금 다이나모DB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는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노시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비전드 IOPS 스루프에 대한 IOPS에 대한 리드나 라이트에 대한 IOPS를 넣으면 자동으로 저희가 스케일링 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보통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약간 한 뎁스 더 나가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게임을 개발하실 때 다이나모DB를 메인 DB로 사용하실 때 어떤 부분을 유익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을 한 번 더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간의 가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겠지만 시나리오 베이스의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키노트 세션에서 아마 주의 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넥슨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 히트 케이스가 사실은 다이나모DB를 메인 DB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케이스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덱스입니다. 아마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보통 노시컬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기존에 RDB를 쓰시던 분들은 처음에 접근하시기 어려워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릴레이션 관계형 DB에 익숙하신 분들이 노시컬로 그냥 플랫하게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시고 원하는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꺼내올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조건문을 걸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노시컬은 사실 그냥 해시키, 그냥 레인지키 두 가지하고 나머지는 다 어트리뷰트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다른 아이템들도 꺼내와야 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차하다 싶으면은 결국에는 그냥 풀 스캔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이나모DB는 세컨더리 인덱스라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해시키랑 레인지키를 뭐 키로 정했다고 했을 때 다른 어트리뷰트 값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값을 읽어오고 싶을 경우에는 인덱스를 따르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입니다. 그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 해시키라고 되어 있는 분산을 책임지는 이 유니크한 키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뒤에서 이제 조건절로 흔하게 들어오게 되는 레인지 키, 소트 키라고 하죠. 레인지 키 부분에 대한 값을 다른 어트리뷰트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만약 해시키가 유저 아이디다, 그 다음에 레인지 키가 타임이다 라고 하면 유저 아이디하고 타임에서 뭔가 꺼내올 수 있겠지만, 내가 타임을 조건절로 안 하고 유저 아이디가 만약에 뭐 플레이한 게임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면 게임에 대한 아이디를 넣고 게임에 대한 아이디로 레인지 키를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게임 A에 대한 값만 한 번에 쿼리를 해가지고 세컨더리 인덱스에서 꺼내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활용하시면서 원하는 값을 꼭 RDB에서 내가 조건을 바꿔서 꺼내오듯이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해시키가 유지되는 부분, 그 다음에 레인지 키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간단하게 해시키 레인지 키, 그 다음에 기존의 원래 테이블에서의 그 레인지 키가 테이블 키를 붙는 키 온리만 하는 셋업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내가 필요한 어트리뷰트를 특정하게 몇 개만 프로젝션하는 방법도 있고, 다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 용량에 대한 리밋이 있어요.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그래서 10GB의 데이터만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로 만들 수가 있고, 이걸 넘어가는 데이터는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로 만들 수 없죠. 기본적으로 노시컬 데이터베이스, 다이나모DB는 사실 이 아이템의 개수에 대해서 리밋이 없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지에 대한 리밋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데이터의 사이즈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키 온리의 테이블만 사용하시면 스토리지 공간을 많이 아끼실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몇 가지 어트리뷰트만 같이 프로젝션을 하시면 역시 스토리지 공간을 많이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조금 달라요.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파티션을 책임지는, 분산을 책임지는 해시키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실제 로컬 세컨더리,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해시키도 뒤에 있는 속성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유저 아이디만 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분산에 대한 부분은 고정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속성 값을 해시키, 즉 파티션을 책임지는 나눠지는 분산할 수 있는 키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전혀 새로운 조건의 테이블들을 기존 테이블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key only라고 해서 실제 해시키를 지정한 별도의 A2라는 컬럼의 키하고 그 다음에 원래 사용했던 해시키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자동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몇 가지 이제 속성 값들은 추가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나머지 속성 값들을 한 번에 다 붙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용량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용량의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는 사실은 어싱크로너스하게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 여기 원래 테이블의 값이 업데이트 됐을 때 이 값은 각각의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로 어싱크로너스하게 복제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ad capacity unit, write capacity unit 해가지고 이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에 대해서 I/O capacity unit을 별도로 할당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시크로너스 하다 말씀드렸는데 클라이언트에서 만약에 노십 다이나모DB에다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테이블에 업데이트한 내용 등은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로 어싱크로너스하게 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 하자마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리드를 한다라고 하면 이벤츄얼리 하기 때문에 이전 값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직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그걸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알고는 계셔야겠죠. 그래서 LSI랑 GSI가 굉장히 다른 실제 사용하는 사용처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제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둘이가 다른 게 있죠. 용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해시키, 즉 파티션,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LSI는 10GB의 어떤 용량에 대한 리밋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단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는 eventually consist하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개발을 하시면 어떤 값을 읽어올 때 무리가 없겠죠. 두 번째는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케일링은 사실 이미 다 다이나모DB 설명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프로비저닝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이알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초당 500 IOPS가 필요하면 500을 지정하시면 되고 더 많이 필요해서 사용자 많이 들어와서 100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000으로 올리시게 되면 다이나모DB가 알아서 스케일링 아웃 해드리고 이런 기능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하나 또 고려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이나모DB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지만 실제 그 하나의 아이템 기존의 관계형 DB라고 치면 로우라고 할 수 있죠. 그 리밋은 이제 400KB의 리밋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약에 한 줄에 뭔가 밀어넣는 개념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그 데이터 사이즈의 리밋이 있을 거고요. LSI에 대한 리밋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루풋을 이제 여기서 이제 조그 다이얼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조금 더 들여다 보셔야 될 경우에는 write capacity unit하고 read capacity unit이 나눠져 있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read가 많으면 read에다가 이제 큰 숫자를 놓고 write가 많으면 write에 많이 넣게 되는데 두 개가 한 번에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그 capacity unit을 메저하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write 같은 경우는 1KB 단위고요. read 같은 경우는 4KB 단위예요. 근데 이건 좀 맥센스하죠. 왜냐하면 리드를 보통 많이 하고 리드 할 때 값을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만약에 그럼 내가 리드를 하는데 데이터를 굉장히 좀 광범위한 조건을 줬어요. 레인지 키를 크게 줘가지고 데이터 양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4KB라고 하면 만약에 1메가를 갖다가 내가 땡겨온다라고 하면 계산을 거꾸로 해볼 수가 있겠죠. 한 번에 1메가를 땡겨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RCU가 소모될까요? 나누기 4K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만 꺼내오지 않고 대량의 데이터를 쫙 긁어오는 식으로 개발이 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일부러 작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벌써 250 RCU 캐파시티를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닛의 사용량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꺼내올 수 있도록 잘 개발이 되고 디자인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그게 I/O를 아낄 수 있는,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그 eventually consistency 모델을 똑같이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DynamoDB는 안에 데이터를 들어가게 되면 세 군데의 멀티 에이지로 데이터를 분산으로 복제하게 돼 있잖아요. 다 쓰고서 에크를 주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쓰고 에크를 줘서 실제 리드에 대한 컨시스턴시 리드를 eventually consistency를 보장하는 대신에 그 해당하는 그 캐파시티 유닛은 반만 소모하도록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캐파시티 유닛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시키, 파티션 키를 잘 유니크한 값으로 설정을 했다라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분산이 돼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DynamoDB도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DynamoDB엔 데이터를 쓰게 되고 만약에 그 데이터 양이 굉장히 크다 또는 굉장히 많은 IO를 세팅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어떤 단일한 파티션 하나가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파티션 하나가 만약에 read에 대해서는 3000 IOPS, 그 다음에 write에 대해서는 1000 IOPS,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10기가 맥스에 대한 그 리밋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저희가 분산 DB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IO나 데이터를 많은 양을 쓰게 되면 DynamoDB는 쓰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고 쓰시게 돼 있지만 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파티션들이 쭉 분산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앞에서 지정하셨던 해시키나 파티션 키를 통해서 각각 이제 해당하는 파티션들로 여러 개 랜덤하게 이렇게 분산돼서 해싱돼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산 처리가 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는 파티션 단위로 움직이는 게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용량이 문제인가? 아니면 IO가 문제인가? 조건이 어떻게 될까라고 보시면 당연히 두 개를 중에 큰 거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겠죠. 모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 사이즈가 다 합쳐봤더니 한 8기가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파티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리드 캐파시티 유닛을 5000으로 하고 라이트 캐파시티 유닛을 500으로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000을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라이트는 사실 아직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2.17개의 파티션이 필요하겠죠. 이 IO를 만족시키려면. 근데 테이블 사이즈는 아직 10기가를 안 넣기 때문에 0.8로 해서 하나의 파티션이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2.17이고 당연히 이제 올림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객이 세팅하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밑에서 DynamoDB는 3개의 파티션을 최소한 셋업을 해서 구성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3개의 파티션이 IO를 나눠서 하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럼 고객분은 이제 만약에 5000을 세팅했기 때문에 5000을 이제 당연히 기대하시고 있겠죠. 리드 캐파시티에 대해서. 그 안에서는 근데 3개의 파티션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파티션이 여기서는 1666, 리드에 대해서 라이트에 대해서는 166. 스토리지 공간은 아직 여유가 있죠. 그 파티션이 나눠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파티션당 5000이 아니라 1666, 166이라는 IO 캐파시티 유닛을 자기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그림이 뭘까라고 아마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어떤 그 IO가 얼마나 파티션당 일어나는지를 색깔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가면 IO가 거의 없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가면 IO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중간에 이미 붉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파티션이 되는데 여기 파티션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IO가 몰려서 오버헤드를 겪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은 IO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공교롭게도 지정된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이 빨간색 파티션 쪽으로 계속 통신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용자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뭔가 느리고 레이턴시가 뜨고 개발하시는 분은 뭔가 계속 리트라이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전체 에버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체 IOPS를 다 아직 소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상하는 거죠. 사용자는 느리고 뭔가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 아직 전체 캐퍼시티는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 거의 다 아이들이죠. 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약간 바빠지는 케이스만 보이고 또 이쪽 파티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트래픽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DynamoDB를 잘 사용하려면 흔히 키만 유니크하게 설정을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걔가 IO를 분산을 나눠서 책임지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 되도록이면 여기서 나오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DynamoDB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한쪽 파티션에 몰리지 않도록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DB를 액세스하는 개발하시는 분이 그냥 이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다 받아주겠지, DynamoDB는 그냥 IO 늘리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발하시는 분도 그 IO를 어떻게 일으킬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그 파티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개발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키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면 당연히 키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파티션이 1개든 2개든 3개든 100개든 1000개든 쫙 분산이 될 거예요. 근데 IO라든가 데이터 사이즈에 의해서 파티션의 피지컬한 그 개수는 정해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른 레이어에 존재한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러나 키를 이제 잘 정리하게 되시면 IO를 늘리시면서 파티션이 늘어나고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파티션이 늘어나는 건 저희가 자동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통 핫키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제 노시컬DB는 키밸류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해시키, 레인지 키 이런 것들이 이제 키가 되는데, 그래서 핫키라고 해서 그쪽에 해당하는 파티션에 몰리는 키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해서 핫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RC 밑에서 앞에서 계산하신 것처럼 오션 RC를 세팅을 했는데 거기 3개 파티션 중에 하나에 이 1666보다 더 많은 리드가 이제 막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파티션 입장에서는 핫키가 발생하는 거고, 이 파티션 입장에서는 나 더 이상 IO 처리 못해 라고 스로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DynamoDB를 사용하실 때 IO를 산정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DynamoDB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되고 안 상태에서 잘 개발을 해야지 전체적인 IO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스로틀링 이벤트도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인데요. 보통 데이터 모델링 하면 이제 RDB에서 DynamoDB로 옮겨가시려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앞에서 이제 제가 세컨더리 인덱스를 좀 잘 설명을 드렸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근데 1대1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세컨더리 인덱스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뭐 SSN이라고 이제 뭐 미국에서 쓰는 이제 사회보장 넘버겠지만, 이게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주민번호하고 만약에 운전면허 아이디라고 하면 사실 첫 번째 유저 테이블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실제 해시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애트리뷰트 속성값을 꺼내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1대1이다 그러면 근데 나는 이 소셜 넘버가 아니라 라이센스 번호로 뭔가 사용자를 꺼내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이게 속성이 해시키가 아니기 때문에 꺼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때는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들지 뭐. 그러면 라이센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에 대한 해시키 지정을 하시고 테이블 인덱스를 만드시게 되면 다 이걸 가지고서는 다 꺼내와 가지고 라이센스 아이디가 뭐지라고 찾아보는 그런 스캔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코드가 해시키가 때문에 바로 꺼내와서 이 라이센스를 가진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거꾸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1대1 매핑, 1대1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셔서 원하는 값을 거꾸로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_n 관계 같은 경우는 이때도 똑같이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는 해시키 같은 경우에 여기 중복되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되어 있고 여기 시간이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똑같은 뭐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요즘에 스마트폰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사용자 중에 스마트폰을 뭐 여러 개 사용, 뭐 2개, 3개 사용해서 뭐 게임을 하는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의 정보가 디바이스 아이디가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그 스마트폰 2개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꺼내 오려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서는 테이블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드시면 이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거꾸로 데이터를 꺼내오는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대_n 관계의 DB도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활용하시면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n_m 관계. 그래서 1대1, 뭐 1대1 n_m에서 이제 관계형 DB에서 나오는 그런 릴레이션십 관계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오히려 이제 더 생각하기 쉽죠.
여기 사용자가 이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있을 거고 그 사용자들이 다른 게임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을 같은 걸 하는 입장에서는 또 여러 사용자가 그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용자가 여러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의 게임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여러 사용자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엔드엔드 관계가 될 텐데 그럴 경우도 역시 똑같이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지금 유저 아이디하고 유저 아이디를 해시키로 잡았지만 세컨더리 인덱스에서 게임 아이디를 해시키로 잡아서 지정을 하시게 되면 게임으로 컬을 해가지고 레인지 키에 있는 사용자 리스트를 거꾸로 꺼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용자 이름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지 값을 꺼내서 얻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릴레이션십에 대한 디자인을 세컨더리 인덱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전환을 해서 노시컬 DB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참조로 이제 JSON 다큐멘테이션 포맷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로 하나하나 쪼개 넣는 게 아니라 JSON 포맷 형태로 데이터를 어트리뷰트에 넣고 그 값을 꺼내 와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속성 값을 다 뭐 지정해서 스트링 넘버 지정해서 넣는 게 아니라 JSON 포맷으로 쭉 넣어가지고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를 꺼내와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꺼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 JSON 포맷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값이 쫙 있을 때 그 값들에 대해 그 값을 하나를 지정해서 얘를 해시키라든가 소트키로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겠죠. 단위 어트리뷰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ynamoDB가 사실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업데이트, 아이템, 스캔, 딜리트 이런 식으로 몇 가지 API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프로젝션도 있고, 필터도 있고, 컨디셔널도 있고, 업데이트도 있는데 그래서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프로젝트 리뷰, 5스타, 별점 얼마 이상에 대한 것만 꺼내와라 라고 가져와서 별점이 얼마야 라는 게 아니라 DynamoDB한테 조건문으로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필터 익스프레션을 줘서 쿼리 스캔을 할 때도 뷰 값이 얼마 이상 해가지고 꺼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컨디셔널 같은 경우는 실제 들어가 있는 값을 DynamoDB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 값이 있으면 그 특정 값보다 크면은 write라고 특정 값보다 크지 않으면 write를 하지 마라 라고 컨디션을 주고 쿼리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어트리뷰트 내에서 특정 값을 별도로 걔만 또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 전체를 업데이트 치는 게 아니라 그 설정된 어트리뷰트 값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어트리뷰트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 별도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게이밍 로그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이고 밑에 스토링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 하나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DynamoDB를 이제 로그를 쌓는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임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 그냥 테이블을 놓고 그냥 타임 레인지에다가 타임 계속 쭉 찍으면서 데이터를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발상을 이제 전환을 해보시는 거죠. DynamoDB에서 테이블 여러 개 만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테이블을 그냥 월별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라고 하면 그럼 1월, 2월, 3월, 4월. 근데 사실 중요한 데이터는 가장 최근 로그겠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하고자 하는 팀이 있다라면 이쪽에 아마 많은 I/O가 있을 거고 실제 이전에 쌓여있는 로그에 대해서는 별로 액세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캐파시티 유닛을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는 테이블일수록 작은 캐파시티 유닛을 그냥 할당하고 실제 현재 많이 사용하게 되는 테이블에만 캐파시티 유닛을 크게 놓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되겠죠. 우리는 3개월 데이터만 보관할래 라고 하면 일일이 뭘 지우는 게 아니라 찾아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 없는 3달 이전에 있던 테이블을 그냥 테이블 날려버리시면 데이터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데일리가 될 수도 있고 위클리가 될 수도 있고 기간별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다른 I/O를 설정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샵 카탈로그에서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왜냐하면 잘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템일 수도 있을 테니까. 제가 앞에서 파티션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약간 좀 의아하신 게 아니라 걱정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DynamoDB가 파티션이라는 게 있고 거기가 이제 캐파시티 유닛이 각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가 공교롭게도 DynamoDB에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아이템이라든가 프로덕트나 이렇게 스태틱한 그런 좀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많은 사용자들은 이제 관심 있는 아이템은 사실 정해져 있겠죠. 그럼 그쪽으로 트래픽이 몰린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게 되면 그 아이템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그 파티션에만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가 몰릴 수가 있잖아요. 다른 값들이 들어있는 파티션에는 리퀘스트가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핫키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IO는 남는데 여기서 계속 스로틀링 이벤트를 발생해서 사용자는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게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아이템별로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캐시 레이어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도록 저희는 항상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물론 뭐 다이나모DB 그냥 IOPS를 컨트롤하고 IOPS를 늘리면 되니까 그냥 캐시를 굳이 개발하지 않겠다.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 여기서 어쨌든 조건문을 걸어야 되잖아요. 브랜치가 돼야 되잖아요. 두 개로 나눠줘야 되죠. 캐시도 봐야 되고 다이나모DB도 봐야 되고. 개발하실 때는 캐시를 고려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다이나모DB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기본적으로 캐시 레이어를 항상 앞에 염두에서 일레스틱 캐시 같은 거, 레디스 같은 거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이나모DB를 활용하시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그런 하키가 발생할 수 있는 리퀘스트가 몰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리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캐시에서 다 히시 될 테니까 다이나모DB에 리퀘스트가 안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이나모DB에 많은 프로비전드 IOPS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도 세이브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키텍처 설계를 하실 때는 항상 캐시 레이어와 다이나모DB를 같이 고려하시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뭐 말을 하기로는 이제 멀티플레이 온라인 게임인데 간단한 테이블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예제입니다. 뭐 게임이 여러 개 게임을 하고 있고 뭐 날짜를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이고 이제 유저가 여러 개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대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거래도 될 수 있을 거고 원투원에 대한 뭐 릴레이션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트에 뭐 데이빗, 밥, 캐롤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뭐 앨리스, 밥, 캐롤에서 유저 간에 이제 많은 릴레이션십이 메시하게 생기겠죠. 근데 두 개가 만약에 뭐 게임을 했다라고 하면 뭐 게임이 끝났는지 게임 중인 건지 아니면 하다 멈췄는지 이런 스테이터스를 다이나모DB에다 넣어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이라는 친구하고 뭔가 이제 게임을 하거나 거래를 하고 그 중에서 상태가 펜딩인 상태에 있는 걸 꺼내오고 싶다. 그것도 이제 날짜 우선으로 꺼내오고 싶다라고 하면 RDB에서는 그냥 당연히 먹는 퀄인데 다이나모DB에서는 먹긴 하겠지만 좀 쉽지는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테이블 아닌가라고 보시는데 이게 다른 테이블입니다. 게임 아이디가 해시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세컨더리 인덱스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포넌트를 갖다가 세컨더리 인덱스로 잡은 다음에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앞에 있는 어포넌트 밥이고 펜딩이고 그 다음 날짜별로 꺼내올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그리고 나서 필터라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API에서. 그럼 필터하고 스테이터스에서 펜딩하게 되면 어퍼넌트가 밥인 친구인 걸 다 꺼내올 텐데 여기서 스테이터스가 펜딩인 거에 대해서만 꺼내오겠다고 필터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아직 다른 데이터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섞여 있는 좀 적은 양의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겠지만 아직 조금 딱 원하는 데이터만 꺼내오진 않고 있죠. 그래서 조건문을 사용하는 걸 필터를 사용하는 거를 하시게 되면 뭐 스캔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를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컴포짓 키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터스하고 데이트를 합쳐서 그냥 스테이터스 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면 이런 테이블을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밥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레인지 키를 스테이터스 데이트로 이 전체에 대해서 스테이터스하고 데이트가 붙은 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필터링 비기니드라는 필터를 쓰시게 되면 밥이라는 친구 오퍼넌트에 있는 값. 그럼 여기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겠죠. 앞에서는 여기 다 꺼냈어야 되는데 이걸 두 개를 컴포짓 키로 활용하시면서 비기니드 펜딩 하면 인프로레스는 리턴이 안 되고 펜딩 데이터만 꺼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리턴을 받을 수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이나모DB 입장에서는 IO를 세이브할 수 있고 게임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100kB를 받을 거를 60kB 받을 거고 적은 양의 데이터를 받아서 빠르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스파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값이 없을 경우에 없는 경우에 그 없는 어트리뷰트로 GSI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들면
없는 값들을 안 끌고 와요. 그래서 필요한 값만 있는 걸 가져올 수가 있죠. 이 중에 챔피언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걸 다 찾아서 챔피언 값 있는 사람을 조건을 줘서 꺼내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만드시면 거기서 꺼내면 그 사람이 그냥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그 세컨더리 인덱스라든가 뭐 컴포지 키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방식들을 이해하시고 이제 개발 측면에서 정비를 하시면 다이나모DB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넥슨의 유스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본 세션에 대해 넥슨 박성원 차장께서 이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넥슨에서 모바일 게임 데이터베이스의 런칭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빨리 넘길게요. 네, 모바일 게임 데이터베이스 런칭 및 운영인데요. 담당을 하고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는 그냥 잡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히트에서 다이나모DB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메인 게임 DB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이고요. 테이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웹콘솔에서 보는 그 테이블 목록이고요. 다양한 알람하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안정적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겟하고 쿼리에 대한 레이턴시입니다. 거의 밀리세컨드 단위고요. 굉장히 성능이 좋죠. 일반 RDB로 저 정도 성능 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동안 다이나모DB를 조금 좀 사용해 보고 이런 분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 추천을 하는 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좀 장난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 물론 저는 이제 운영 쪽 입장이지만 엔지니어들은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고객 응대도 할 때도 있고 분석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가진 리소스는 제한적인데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좀 리소스를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는 좀 아무것도 안 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첫 발을 내딛는 게 다이나모DB를 쓰는 걸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요. 좀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적절한 캐퍼시티의 산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 다음에 백업 복원,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 적절한 캐퍼시티의 산정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DBA를 통해서 쿼리 검수를 받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유저의 단위 접속당 얼마만큼의 데이터 읽기하고 쓰기가 발생을 할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꽤나 많은 패턴하고 부하 테스트를 런칭 전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걸 꼭 수행을 하면 좀 좋은 게요. 모든 라이브의 패턴하고 동일하게 읽혀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병목의 중심이 되는 패턴들은 꼭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동시 사용자의 증가 속도 부분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 빨간 박스가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거의 80만 카운트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이게 특정 테이블의 읽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초당 RCU를 변환을 하면 13,000 정도인데요. 대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적절한 캐퍼시티 산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특성상 이제 푸시나 골든타임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사용자의 증가 속도가 예상할 수 없는 속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퍼시티의 변경은 아주 잘 만들어 주셨어요. 뭐 웹콘솔부터 핸드폰 앱, 그래서 CLI 등으로 24시간 365일 쉬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요. 잠도 못 자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즉시 적용이 안 돼요. 제가 만 RCU를 확 증가시키고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바로 적용은 안 되고요. 솔직히 AWS에도 작업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확장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고요.
대량의 이런 캐퍼시티를 변경을 할 때는 사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사용자가 증가돼서 막상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보시면서 등줄기에 땀이 이제 쭉 흐르는, 여기 프로비전 캐퍼시티가 계속 업데이팅 되고 있고 여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사용자는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모니터링은 뭐 전전 세션에도 설명이 됐지만 클라우드 와치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대시보드가 작년 11월쯤 이제 나왔을 때 처음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여기가 저희 대시보드에 대한 샘플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알람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알람은 50%, 80%로 좀 양을 굉장히 낮춰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용자 증가 속도를 고려를 했을 때 너무 높은 수치의 알람에서 저희가 알람을 받게 되면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을 해놨고, 이 대시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체 리드 추세, 라이트 추세, 그다음에 테이블별 리드 라이트 및 프로비전드 IOP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스로틀 이벤트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백업 복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익스포트 임포트 개념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초기에 이제 설정을 하시다 보면은 다이나모DB to S3라는 아예 템플릿도 있고요.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 이 화면은 해당 그 샘플 화면입니다. 각각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정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소스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때 적절한 캐퍼시티, 뭐 0.2%, 20%, 30% 적절한 퍼센트로 데이터를 가져가서 이제 S3로 넘기는 부분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웹콘솔로 일일이 하시기에는 좀 불편하시고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요 알람 설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요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요거 하는 부분은 CLI에 좀 친숙해지시면 굉장히 좀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팁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까 바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리드 캐시 그리고 라이트 캐시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요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캡틴 아메리카가 혼자서도 잘 싸우는데 얘가 방패가 없으면 좀 캡틴 아메리카 같지가 좀 않잖아요. 이게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방패 캐시 레이어를 좀 갖고 서비스를 하시기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트라이 할 때 일정한 주기로 리트라이를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도큐멘트에서 제안하는 디스 백오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 안정성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트라이를 할 때 초기 리트라이 때 뭐 50ms면 그 다음에는 100ms, 그 다음에 200ms. 이게 샘플 콘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용량 계획은 꼭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반 RDB도 동일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다 그런 거예요. 지워야 될 거, 그래도 지울 거, 언젠간 지울 거, 뭘 지울 거 다 지울 거고,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다 보면은 특히 유저에 해당하는 아이템의 경우가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지워야 될 아이템이 남아 있을 때 유저가 접속해서 읽게 되면 데이터 읽기 양을 많이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 계획까지 이제 고려를 하시고, 제가 전체 사용을 해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통적인 RDB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안 가요.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이 많이 좀 절약 세이브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AWS 도큐멘트에 근거해서 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와치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알람 활용 많이 하시고 CLI에 친숙하셔야 좀 많이 편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잘 설명한 동영상 짧게 보여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많아지고 어플리케이션 사이즈도 커지고 실제로 하는 일은 이 조그 다이얼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전에 많은 개발 쪽에 깊은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실제 운영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적절한 캐파시티 산정 및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 알람 등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런 다이나모DB를 실제로 쓰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리소스를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첫걸음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